고3을 대비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죠. 고2들이 겨울방학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를 고2는 당연히 봐야 되고요. 초등학교 6학년 엄마부터 고등학교 1학년 엄마까지 잘 보세요. 우리 애가 언젠간 고2가 돼야 안 돼요? 되죠. 언젠간 우리 애는 고2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씩 논쟁을 벌일 때가 있는데요. 초등학교 때는 이렇게 해야 돼요. 뭐만 하면 돼요. 뭐만 하면 돼요. 뭐만 하면 돼요. 어떻게 뭐만 하면 되겠습니까? 음식을 먹을 때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다 잘 먹고 비타민까지 다 잘 먹어야 되는 거지. 어떻게 뭐만 먹으면 되겠어요? 맞습니다. 밸런싱을 다 골고루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한다는 거는. 그래서 자꾸 저하고 우기면 뭐 고3 때 다 아실 얘기를 지금 쌓을 필요 있을까요? 그래요. 그래서 아는 제가 만큼 보이는 것 같아요. 입시는. 여러분 아이가 고3 때 제 생각이 나면 망한 거예요. 왜냐면 그때 이러랬는데 이 문제 생겼구나. 근데 고3 때 제 생각이 안 나요. 그럼 제 말대로 한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아이들은 고3이 됩니다. 지금 고2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실제로 이제 합격증, 연대 합격증 딱 받고 난 다음에 소장님이 생각난 학부모님이 있으시대요. 그분은 성공하신 거네요. 그쵸? 그죠? 딱 그 순간 소장님이 딱 생각이 났대요. 자, 이제 우리 내신과 수능을 어떤 비율로 공부를 해야 할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2 학생들은 이제는 내신과 수능을 정확하게 2대8 정도의 비율로 이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실제 왜 내신들은 이제 3학년 같은 경우는 학교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이제 진로 선택 과목들이에요. 경제 수학이라든지 영미 문학 읽기 아니면 투 과목들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제 등급들이 나오는 것보다는 이제 본인이 이제 ABC 정도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수능 쪽에 좀 비중을 맞추고 최저를 맞춘다든지 아니면은 수능 등급을 올려보는 그런 전략으로 가셔야 할 때입니다. 실제 그러면 내신 최상위권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친구들은 본격적으로 이제 내신 전형을 대비해서 알파를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자, 내신 최상위권 아이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추천받았던 애들이잖아요. 네. 그 다음에 뭐 서울대 종합전형을 내든 서울대 직윤을 내든 연대 카대, 고대 교장 추천을 내든 아니면 뭐 이런 그 최상위권인 거예요. 내신이 1점대 초반 뭐 이런 아이들. 그러면 서류는 통과됐다고 보셔야 될 거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알파가 면접이면 이제 겨울방학 때부터 보험을 드셔야 돼요. 네, 맞습니다. 네, 보험을 드셔서 결과적으로 내신 플러스 수능이면 수능이 나오는지를 체크하셔야 되고 내신 플러스 수능 플러스 또 알파가 또 있으면 그 알파가 인성 면접이면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인성 면접이 아니고 구술고사 형태다. 그거는 떨어뜨리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나하고 서류하고 내신이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걔네들 모두가. 그러면 그 의대 MMI나 서울대 구술 면접 이런 것들은 그걸로 붙이고 떨어뜨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수능 보고 나서 몇 주 동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1차가 통과될 거라면 더 이상 1차는 변별력이 아닙니다. 알파 공부를 하셔야 되고 특히 서울대 경제학과나 경영학과 같은 경우는 수리 논술. 네. 서울 공대 간다고 그러면 수리 논술. 아니 수리 논술이 아니죠. 구술고사. 네. 근데 그게 아직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수학 문제가 실제로 네, 무조건 그다음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인문 그 구술고사도 거의 비문학 지문 수준이기 때문에 쉽지 않고 도표 해석까지 다 할 수 있어야 되고 MMI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많이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딴 애들 거의 안 하고 있으니까 보험 든다는 마음으로 일주일에 2-3시간씩만 지금부터 시동을 거시면 확실하게 합격할 수 있는 좋은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고3을 대비하는 고2 수능 공부법, 수능 최상위권의 공부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1등급이 목표가 아니에요. 만점 받는 파이널 공부를 목표로 하셔야 합니다. 국어는 비문학, 수학은 3문제 킬러 문제, 탐구는 2문제 킬러 문제, 이제 온 공부량을 집중할 때입니다. 제가 초반부에 2등급 될 때는 100, 1등급 될 때는 200 노력을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200은 200 노력대로 하고 있어야 돼요. 200 노력은 뭐냐? 돌리는 거예요. 돌리는 거. 네. 유형 문제 돌리는 거죠. 유형 문제도 안 돌리고 있으면 또 까먹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회독은 계속 돌아가요. 그러면서 이 회독이 돌아가는 걸로 고난도 문제 못 맞춰요. 이 300의 노력은 뭐냐? 300의 노력이 시간이 300이 들린다는 게 아니에요. 머리가 300 아프다는 거죠. 아는 문제를 돌리는 거는 시간은 많이 걸리는데 머리가 아프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돌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유지가 되는 거예요, 1등급이.
그러면서 한 트랙으로는 가장 어려운 문제를 돌려야 되는데 많이 할 필요는 없는데 꾸준히 하고 있어서 굉장히 고강도예요. 그러니까 운동으로 치면 이제 운동 얘기 나왔으니까 가볍게 하는 운동은 유지가 되지만 근육이 크진 않아요. 근데 정말로 적절한 정도 이상의 무게와 적절한 정도 이상의 강도와 횟수를 해주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픈데 그때 근육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노력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상위권이라면. 그래서 기본적인 기출 문제 돌리면서 국어는 비문학에 아주 고난도 한 문제에 너무 집중하는 거. 수학도 돌리면서 세 문제에 집중. 과학도 돌리면서 가장 어렵게 나오는 두 문제에 집중. 요거를 같이 하는 게 좋습니다. 진짜 이제는 안 틀리는 것이 중요한 그렇죠. 거거든요. 이제는 1등급이에요. 이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험 상황에서 1등급이 아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모의고사나 시험 상황으로 들어가면 등급 올라갔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90%는 등급 떨어져요. 맞았다는 애들은 찍어서 맞은 거지 실력이 좋아서 맞은 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험 상황보다. 그러니까 압박 상황에서도 문제 풀기 위해서는 진짜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진짜 머리가 아파야 공부. 네, 최상위권은 공부한 시간으로 보면 안 되고요. 정말 안 풀렸던 문제 조금씩. 저는 아이들한테 그러거든요. 1mm씩 올라간다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점프가 아니고요. 1mm씩 올라가고 안 하면 바로 빠져버려요. 그래서 그거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30노트 작성을 한번. 30노트가 제가 이제 파이널 할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썼던 방법인데 이게 얼만큼 효과가 있냐 하면 제가 아이들한테도 수능 보겠다는 아이들한테는 30노트 쓰는 법을 잘 알려주고 이걸로 효과 많이 보는데 특히 탐구 과목하고 수학에서 일부 과목에서 30노트라는 게 별게 아니고요. 그 문방구 가면 이게 스프링이 3개가 빵빵 뚫린 게 있어요. 바인더. 네, 바인더에 바인더. 그래서 편철이 쉬운 거죠. 네. 추가하거나 빼기가 쉬운. 그래서 이 30노트를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누구나 수능 보기 한 달 전이 온다는 거예요. 네. 수능 보기 한 달 전이 오면 패닉이 오거든요.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그때 시험 공부는 결국 계획 싸움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간상 30노트 요거 만드는 방법하고 그 뒷부분에 5분 노트. 5분 노트, 기적의 5분 노트 쓰는 법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는 아예 그냥 공부법 시리즈를 만들 때 네네. 그때 체계적으로 이것만 갖고도 1시간 이상 공부법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이거 하나하나 대충 설명할 일은 아닌 것 같아서 그 좀 예고편 비슷하게 공부 누구에게나 수능 날은 오고 수능 한 달 전이 온다. 수능 한 달 전을 대비한 사람은 한 달 전이 됐을 때 당황하지 않고 수능 한 달 전을 대비 안 한 친구는 한 달 전이 왔을 때 당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30노트는 일찍 만들 필요는 없고 고등학교 2학년 여름부터 만들면 좀 일찍 만드는 거고 제일 좋은 타이밍은 고등학교 이제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부터 만들어서 그 수능 보기 한 달 전까지 완성을 해서 한 달 전 동안은 이 30노트만 보는 식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내가 한 달 동안 공부해야 할 양들을 이제 모으고 있다고 그렇죠. 생각하는 수능 보기 거예요. 한 달 전을 대비하는 거예요. 네. 자, 이제는 수능 대비법을 말씀드릴게요. 회독보다는 심화. 자, 국어는 이제 만점을 위한 연습을 본격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회독보다는 심화라기보다는 회독과 함께 심화. 회독만으로는 안 된다. 회독만으로는 안 200, 300의 된다. 노력을 함께 하자. 회독만으로는 안 된다. 예. 맞습니다. 회독만으로는 안 되고 회독과 심화를 함께 하자. 자, 국어는 정말 만점을 위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문제 수준이 거의 리트 수준까지 올라가 있어요. 변호사 시험인데요. 이런 시험까지 올라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 풀이를 하시는 것도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경제나 법, 철학에 대해서는 고난도 배경 지식을 계속적으로 습득을 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문학 언매 화작은 본인이 이제 선택한 영역에 대해서 기출 문제를 계속 회독을 하자. 그리고 보통 한 1월 말 혹은 2월 초 정도에 EBS 수능 특강이 나오게 됩니다. 연계율이 낮아졌지만 그래도 EBS 수능 특강은 굉장히 꼭 봐야 하는 책 중에 하나거든요. 개학하기 전에 반드시 이 문제지를 다 구해서 꼭 풀고 가겠다는 각오로 하셔야 되고, 꼭 겨울은 시간이 그래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처하게 될 6월, 9월 평가원 문제지, 그리고 수능 문제지들을 정말 본격적으로 분석하는 시간을 이번 겨울방학 때는 꼭 가지셔야 합니다. 중학교 1학년 남 수학 인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념 선행시 정승재 선생님 강의로 수상화를 듣고 지금은 센 수학 다시 풀고 있습니다. 근데 선행 개념 강의는
현우진 선생님 강의는 너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문제풀이만 현우진 선생님 강의를 갈아타면 좋을까요? 정승재 선생님도 훌륭하시고 현우진 선생님도 훌륭하십니다. 모두를 위한 초은 선생님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강의 장점이 뭐죠? 이 강의도 들어보고 저 강의도 들어보고 이 강의도 들어봐서 이 선생님 얘기 잘 들려. 나한테는 그 선생님이 일타야. 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일단 졸립지 않고 쏙쏙 들어오는 강의가 좋고요. 그 단계가 끝나고 나면 이제 머리가 아픈 강의가 좋은데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머리가 아픈 강의는 딴 아이한테는 맞지만 나한테 맞는 강의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모두에게 제일 좋은 강의는 없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하면서 느끼는 건데 저희는 진짜 실제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질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어머님들께서도 아마 도움 되게 많이 받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제가 토요일 날 12시부터 3시까지 실제로 수업을 의대 가는 비문학 하시고, 네. 지금 고등학교 애들 데리고 지금 수업하고 있고 걔네들 네. 전부 올 만점이잖아요. 네. 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초등학교 애들 1시간 지나고 나면 11월 때부터 초등학교 2학년 애들 국어 수업인지 국어 수업 제가 직접 하잖아요. 초등학교 네. 2학년부터 3학년 애들 모아가지고 우리 학원의 스펙트럼이 제일 넓으실 것 같은. 저 유치원생도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그거 끝나고 나면 토요일 날 저녁 때 7시부터 10시까지 인문사회 요새 경제학 가르치고 있고 다음 날 월요일, 일요일 1시부터 2시까지 국어 C반 아이들 비문학 가르치고 있고 그 다음에 2시부터 6시까지 국어 B반 비문학 가르치고 있고 그 다음에 6시부터 10시까지 국어 A반 비문학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재수생부터 시작해서 초1부터까지 가르치고 있는 거 맞습니까? 맞잖아요. 그럼 초1부터 재수생까지 있는데 지금 가르치는 고1, 고2들이 초등학교 5학년부터 저한테 계속 수업 들었던 애들이야.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런 아이들 설계하면서 수학 선생님한테 어떻게 가르치라고 다 지시하고요. 영어 선생님한테 어떻게 가르치라고 다 제가 지시합니다. 저희 수업은 어떤 선생님도 자기 마음대로 수업 못해요. 제 설계대로만 수업하게 돼 있어요. 왜? 전체 틀 속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까 어떤 분이 수학도 줌으로 되냐 물어보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저희의 모든 수업은 줌 강의가 다 돼 있는 게 저희 모든 학원의 시스템을 정말 다 방송국처럼 만들어 놔가지고 웬만한 방송국보다 오히려 줌 강의가 더 잘 되고 있어서 상당히 깨끗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소재 말씀드리면 입시를 위한 정도는 있는 거네요. 따라가야 할 로드맵이 그러니까 있는 거네요. 저한테 안 오셔도 상관없고요. 네. 제 줌을 안 들어도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저희만 특별한 건 아니고요. 아까 특별하다고 하는 거는 하나, 아까 얘기했지만 비문학 독서인데 네, 맞습니다. 그거는 제 생내적 특징이 있어서 그래요. 가장 어렵게 나오는 게 세 영역이라고 했잖아요. 경제 영역, 법 영역, 철학 영역이잖아요. 근데 제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오고 그랬잖아요. 마치 이거를 가르치려고 나온 건 아니지만. 두 번째, 제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또 다녔잖아요. 다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신방과 다닐 때 철학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이 세 개를 우연히 제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영역은 다른 사람보다 좀 전달력 있게 강의할 가능성이 있다. 그것뿐입니다. 전달력 진짜 좋으세요. 네, 그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경제학에서 어렵게 나오니까 경제학 제가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있고 네. 그런 겁니다. 자, 이제 수학 공부법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회독과 킬러를 1대1로 정확하게 1대1로 나눠서 공부를 해야 하고요. 오답 유형을 이제 본인이 약한 유형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수1, 2, 확통 또는 미적으로 분류를 해서 30 노트에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수능 특강을 EBS 수능 특강을 반드시 풀고 개학을 맞이하셔야 합니다. 영어 같은 경우는 크게 변화는 없지만 보카를 철저하게 암기하는 거 변하지 않고요. 자,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리딩을 굉장히 수준 높은 위에서 내다볼 수 있는 리딩을 하기 위해서 저는 SAT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실제 제가 고3 컨설팅에서도 SAT 지문으로 아이들이랑 비문학적 해석력들을 계속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 특강 풀기 반드시 주제라도 일치할 수 있거든요. 연계율이 70에서 50으로 떨어지긴 했지만 주제나 이런 것들을 공통으로 쓰기 때문에 트렌드 정도를 읽을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또 평가원에 대한 문제 분석 그리고 자신의 약점 영역을 분석하는 시간으로 가져야겠습니다.
그 어머니 뭐 함지혜님 뭐 비문학 독서 줌으로 듣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들어야 할까요? 일단 그 제 비문학 독서를 듣기 위해서는 학년은 관계가 없어요. 학년은 관계가 없는데 현재 고등학생이라고 그러면 1등급이 나온 성적표를 저희한테 보내주셔야 돼요. 카톡으로 찍어 보내주시든. 그러니까 이거는 1등급이 아닌 학생들은 제가 수강을 못하게 해요. 힘들어요. 네, 너무 힘들어요. 네. 근데 희한한 게요. 이건 좀 너무 이상해요. 고1에서 1등급 받은 아이는 제 수업을 듣는데요. 고3 2등급이 고1 1등급보다 훨씬 잘하는 거거든요. 네, 그럼요. 그러니 힘들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아이인데도 저희가 고1 시험을 보게 해서 1등급이 나오면 듣게 하는데 고3이라도 2등급은 못 듣게 해요. 네. 그러니까 제가 가르쳐 보니까 묘한 게 있더라고요. 중2인데도 고1 걸 봤는데 1등급이면 듣게 해요. 근데 고2가 2등급이 중2 1등급보다 훨씬 잘하거든요. 걔는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 그 함지혜님 같은 경우도 아이가 수험을 듣고 싶으면 그 현재 고등학생이라고 그러면 1등급 성적표를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수업을 오픈해 드리고요. 만약에 1등급이 아니라 그러면 한번 저희가 무료로 보게 할 거니까 저희한테 오셔가지고 저희 앞에서 보는 고1 모의고사 시험을 보고 거기서 1등급이 나오면 제가 수업을 듣게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학생들한테는 혹시 동영상 이런 거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건 뭐 1등급이 아니면 동영상도 제가 볼 필요가 네네. 없으니까. 왜냐면 1등급 학생들. 줬는데 걔한테 영양가가 없는 음식일 수가 있거든요. 개발을 편정하면 예, 안 일단 되죠. 1등급이 된 다음부터 네. 그 다음부터 들어야 될 수업이고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등급을 목표로 하는 수업이 아니에요. 꼭 만점 받아가지고 받겠죠. 서울대학교 경제경영을 가든지 의과대학을 가는 아이들한테는 매우 도움이 되는 수업이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한테는 국어가 싫어지게 될 수도 있는 수업이에요. 국어가 싫어지게 될 수도. 자, 이제 탐구 영역 말씀드리겠는데요. 이제 선택 과목을, 본인이 이제 선택 과목 2가지를 선정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모의고사 1등급을 말하는 겁니다. 내신은 아니에요. 이거는 네네네. 수능 당연하죠. 비문학 독서니까 네. 모의고사 1등급. 선택 과목을 이제 회독하면서 자신이 아는 것을 지워나가서 모르는 것들을 남기는 작업들을 하셔야 됩니다. 약한 영역은 30 노트를 만들고 또 마찬가지로 평가원 문제를 분석해야 됩니다. 제가 근데 고3들 이제 컨설팅을 하다 보면 고1 때 시간이 1배속이 든 것이 고2 때는 2배속, 고3 때는 3배속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고3 이제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요. 대부분 학생들이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6월 이제 그 평가원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은 약간 이제 재수생들이 들어와서 같이 이제 등급들이 어쩔 수 없이 좀 소폭 하락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성적도 그렇고 체력적으로도 조금 떨어질 때라서 슬럼프 기간을 본의 아니게 맞이하게 됩니다. 그럼 그 시간에는 공부를 하고 싶어도 잘 안 되고 괴로워하는 모습들을 지켜보게 되거든요. 그때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놨던 30 노트라든지 오답 노트가 있으면 계속 이게 회독을 하면서 본인이 뭔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 그런 것들로 슬럼프를 극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수진김님, 비문학 독서 줌으로 하면 관리가 되나요? 자, 여기서 아주 재밌는 얘기 드릴 텐데, 저희 수업은 관리가 필요가 없어요. 제 비문학 독서에 쓰이는 교재가 경제학, 원론, 민법 총칙, 철학책, 그 다음에 제가 쓴 게 아니고 제가 편집한 의대 가는 비문학 독서, 그거 아이들 집에 안 가져갑니다. 그냥 사물함에 다 두고 다녀요. 그쵸? 저희 딸이 집에서 숙제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저희 없어요. 국어 수업, 네. 초등학교 저학년 수업만 한 30분 정도 낱말 적기. 보케블러리 써오는 수업만 있고, 심지어는 그 초등학교 고학년 수업이나 B반, A반, C반은 숙제가 없어서 아이들한테 교재를 집에 가져가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집에서는 1도 펴볼 필요가 없어요. 저희 아이들 그 1등급 다 만점 나오는 애들이 한 번에 예습도 복습도 하지 않고 수업 시간에 듣는 것만으로 된 거기 때문에 줌으로 듣든 뭐를 하든 그냥 그 시간에 공부한 게 끝이에요. 효율이 끝내주는 수업. 네, 그러니까 숙제가 1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숙제가 1도 없으니 관리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관리가 필요하다는 건 수업 시간에 졸지만 않으면 돼요. 근데 제가 여기서 느끼는 거는 이제 이 수업은 구경하는 수업이 아니에요. 수업을 듣고 나면 애들이 굉장히 머리 아파하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계속 제가 질문을 해대고 그거를
대답을 하든 안 하든 머리를 써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고 멍 듣고 있는 수업은 없죠. 실력이 올라가요. 제가 하는 영역은 그래요. 물론 제가 하는 수업 중에서도 그 문학이나 문법 같은 경우는 듣는 시간이 많아요. 근데 비문학 독서만큼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네네. 계속 하시죠. 끝나갑니다. 자, 이제 고3을 대비하는 고2 수능 공부법, 수능 상위권 도약을 노리는 중위권 학생들, 대부분 학생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고요. 자, 이제는 우리가 2등급을 목표로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2등급 다음에 1등급이 있고 만점이 있는 거거든요. 무조건 만점 도약이 아니라 2등급을 내가 하겠다, 최소한. 그래서 수능은 그래도 다행히 순발력 싸움이에요. 패턴이 분명히 있고 몰입을 했을 때 점수가 상승이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출로 패턴을 익히는 작업을 한 70% 늘 돌고 있는 거죠, 회독을. 그리고 30% 정도는 최상위권이 하는 작업에 준한 그런 작업들, 예를 들면 수능 특강 풀기라든지 그런 작업들을 이제는 조금씩 시작을 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듣는 시간보다 실력이 늘려면 자기가 생각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푸는 시간을 늘려서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 그리고 암기되지 않으면 공부한 것이 아니다 라는 각오로 암기를 해서 이 70%의 내용들을 꼭 익혀서 2등급을 노릴 수 있는 전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배우는 거를 만약에 해야 된다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는 학원이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그러니까 배울 때는 학원이나 인강 이런 게 되게 효과적이거든요. 근데 익히거나 내 걸 만들 때는 학원이나 인강이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까지 학원 수업이 이렇게 늘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는 계속 빼는 작업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 빼자, 이제 이것 빼자 해서 마지막에는 그야말로 대부분은 혼자 하고 수학 3문제, 국어 비문학, 그 다음에 과학 한두 문제를 연습하는 밤만 남아야지 뭐가 듣고 있다, 학년이 올라가는데 특강을 자꾸 듣는다, 이 아이가 고득점을 노리기는 힘들 거고, 그래서 그 성적이 좋은 친구들 보면 그냥 혼자 공부했다는 말이 그냥 그게 헛소리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혼자 공부해야 실력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 만렵에 보면은 한 11월 전 한 9월, 10월 정도에 이 학생이 뭘 공부하는지 보면은 대략적으로 이 친구의 점수가 예측 가능합니다.